뭐 최종 꿈은 뭐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서 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가 프로에 데뷔한 10대 선수가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를 입에 올립니다. 고교 1년생이 하버드나 옥스퍼드대에 갈 거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는데요. 당신은 이 소년에게 현실의 벽을 이야기하며 비웃을 건가요? 아니면 그래 한번 가보자고 응원하실 건가요? 괜찮아, 즐기면서 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떻게 살아? 참고 견뎌야 성공하는 거야. 삶의 큰 난제 중 하나는 즐거운 걸 하는 것과 하기 싫은 걸 참고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체감하기 쉬운 예시로는 어린이들이 만나는 인생의 첫 고비가 바로 공부와 도리의 대결입니다. 정답은 존재할까요? 손흥민에게 축구는 눈 뜨자마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어서 축구 선수로 활약한 아버지는 부상으로 은퇴한 이후 스페인, 독일, 브라질 등을 돌아다니며 유소년 축구를 접하는 마치 축구계의 도사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회사원의 아들이 모두 회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손흥민에게 축구는 처음부터 존재했고 또 해보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손흥민 아버지의 지도자 모토는 승리에 목숨을 거는 축구가 아니라 즐기는 축구였습니다. 한국에서 선배들과 스승에게 맞고 자란 학원 축구 세대의 손흥정 씨가 축구 선진국의 축구를 보고 느낀 자연스러운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맞고 자라고 군대식 교육을 가진 한국 축구는 세계 축구의 약체이고 스페인, 브라질, 독일은 모두 월드컵 위너들이니까요. 경기 시작 전 마치 필사즉생의 의지로 경기장에 들어서는 태극전사들은 아시아 무대를 제패하지만 웃으면서 경기장에 들어와 장난치고 노는 브라질은 세계를 오해 제패했습니다. 그런 손흥정 씨조차 9살의 손흥민이 축구를 하겠다는 말에 처음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실패한 축구 선수로 규정한 그는 축구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뜻을 막을 수 없던 아버지는 결국 허락을 하고 그의 어머니는 9살의 아들에게 놀라운 말을 건넵니다. 그건 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건 네가 결정해야 되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뭐 아빠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축구 말고 공부해가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해. 도안인 어머니의 언어의 특징은 이제 9살인 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축구를 하고 후회를 해도 너의 탓이고 축구를 하며 쏟을 노력 또한 내 것이라는 스스로의 인생과 아들의 인생을 별개로 구분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되 책임감을 가지라는 서구적인 교육 방식에서 흔히 보이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택한 길은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축구로 성공하는 건 공부로 서울대를 가는 것만큼 힘든 길입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말합니다. 진짜 축구를 하면서 정말 힘든 적도 많고 솔직히 조금 워낙 제가 아빠한테 혼난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축구를 정말 힘들다라고는 생각한 적은 있어도 내가 축구를 관두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힘들 때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은 그만할까입니다. 하지만 타인과 환경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한 손흥민은 자신의 길에서 힘들 때 그만둘까? 가 아니라 어떻게 이겨낼까? 의 사고방식이 진행되고 이는 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표정입니다. 그들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얼굴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독 브라질 선수들과 인연이 많은 손흥민의 표정과 유사합니다. 웃는 자가 이기고 진지한 자가 항상 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축구에서만큼은 손흥민의 표정은 그간 우리가 봐온 한국 선수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반대로 경기에 졌을 때 손흥민은 대표팀의 누구보다 격렬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유형의 또 다른 세계적인 선수는 호날두입니다. 즐기고 웃고 축구장에서 손흥민의 감정은 그야말로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표현 그 자체입니다. 그의 희노애락이 온전히 담겨있는 축구란 그에게 무엇일까요? 그냥 삶의 낙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뭐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데 집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심심할 때는 게임 같은 것도 하잖아요. 게임 같은 것도 축구 게임만 하고 이렇게 뭐 TV를 보더라도 거의 축구 채널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정말 축구가 낙인 것 같아요. 축구가 즐겁고 정말 축구가 없으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는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즐기는 자와 노력하는 자는 별개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즐기는 자에게 노력은 고통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억지로 읽는 책은 10분을 읽어도 1시간이 지난 듯 잠이 쏟아지지만 기대하는 드라마의 1시간은 마치 10분처럼 흘러 있습니다. 세포막 수용체를 통해 작용하는 우리 뇌 안의 도파민은 실행, 운동, 동기부여, 각성, 강화, 보상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의욕과 관계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에 분비되면 쾌락을 느끼고 두뇌 활동이 증가하고 학습 속도, 인내, 정확도에 영향을 줍니다. 억지로 축구장에 끌려온 어린이와 어린 손흥민이 축구로 대결해서 장기적으로 상대가 되기 힘든 이유입니다. 손흥민이 좋아하는 축구를 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마치 약물을 복용한 스포츠 선수가 훈련할 때와 흡사한 결과를 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즐기는 것과 억지로 참는 것의 대결은 정답을 가늠할 순 없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삶에서 즐거워할 만한 거리를 만난다는 자체가 축복인 점입니다. 손흥민이 만난 가장 큰 행운은 태어나자마자 그의 눈앞에 놓여있던 축구공이었던 셈입니다. 오직 축구만이 가득한 그의 머릿속은 어린 시절 올린 미니 홈피 게시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게 너무 좋다는 아이, 축구만 하겠다는 아이, 혹은 요리가 좋아, 요리를 하겠다는 아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긴 축복받은 아이에게 그거 말고 공부나 해 라고 말할 명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92년생인 손흥민은 태어난 지 15년 후 이미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축구로는 맨유도 레알 마드리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팀이었고 EPL 득점왕을 이룬 손흥민의 어린 시절 꿈을 이제 아무도 비웃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찾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평일을 보내고 주말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그걸 찾는 삶의 여정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유행해서 하는 무엇이 아니라 남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즐거워 견딜 수 없는 것을요. 손흥민이 축구를 만난 것처럼 이 영상을 보는 당신만의 축구를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만의 프리미어 리그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